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제 6월 말인데 벌써부터 과일나무에서는 과일들이 열리고 또 익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년 가운데 우리가 꽃을 볼 수 있는 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년 내내 어디선가는 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는 꽃이 항상 피고 있는 줄 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대체로 아주 서둘러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열매가 생기든지 그렇게 변해가죠.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게 되고 책에서 읽는 거하고는 다르게 색다른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이들이 있다든지 학생들이 있으면 생활 주변을 잘 관찰해 보도록 권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언젠가부터 이 암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좀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암산을 해보죠. 조건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두나무에는 자두가 20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두나무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지금 아파트 한 동만 예를 들어 보겠는데 아파트에는 그게 8층짜리 아파트입니다. 한 층에는 4가구씩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한 동에 전부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한 가구에는 모든 가구에는 일단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부부를 기준으로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한 층에 4가구가 있고 8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한 집에는 부부가 전부 있다 그러면 부부를 커플로 표현했을 때 32커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층에 4가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101호,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1호 라인에는 아이들이 2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2호, 3호, 4호 라인에는 아이들이 1명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1호 라인에 1층부터 8층까지 아이들이 16명이 있겠죠. 나머지 전체 하면 한 층에 3가구씩 8층인데 한 집에 아이들이 1명씩 있습니다. 그럼 계산이 되겠습니까? 부부가 32커플이고 그러면 1호 라인에서 아이들이 16명 2호부터 4호 라인으로 해서 아이들이 24명 이렇게 해서 전체 합계가 사람 숫자는 몇 명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전부 104명입니다. 자, 이제 사람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104명이 사는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마당에 자두가 20개 달린 자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그 목격을 하고 곰곰 생각을 해봤던 것인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죠. 이제 자두가 한두 알씩 있기 시작하니까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하루는 한 부부가 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와서 남편이 자두를 따려고 애를 썼죠.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해명이라면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두를 따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자두를 따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아이에게 자두를 따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두는 아직 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그 열매를 따도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는 어느 날 드디어 그 장비를 갖춘 남성이 왔습니다. 어울리지도 않게 3m짜리 세막대를 들고 와서 자두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또 주말이 되니까 초등학생이 3명이 나타났습니다. 자두를 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그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 다른 아파트에서 통을 들고 이런 그 아파트에 있는 과실을 따기 위해서 전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하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흔히 자기가 사는 아파트 마당에서 과일 열매를 따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른들은 좀 민망해하죠. 자신의 행동이 어쩐지 떳떳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인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느낄 때 그 상태를 형법에서는 명예감정이 훼손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정이 훼손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훼손되는 느낌을 받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당당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만큼 자신 없어지죠. 그러면 무엇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다지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빛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이 훈련이 덜 되었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을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을 미성년자로서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 어른들이 무엇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잘못을 지적해 주지 않고 성인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청년들의 시대가 제법 길지 않습니까?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무질서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이 있지요. 어떻든
이렇게 공공의 지역에 있는 공공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수렵 채취 시대에 대한 향수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살던 우리의 선조들이 계속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빈곤함과 굶주림,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DNA가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일이 익어서 동물들이, 새나 이런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켜보는 내 것이 어차피 아니고 그렇게 과일을 주로 따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아니고, 이럴 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자두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공공장소에 있는 나무에서 자두를 딴다.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게 굶주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두나무에 열린 자두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아파트라고 하는 곳은 자신들이 그 아파트를 그 각 가구마다 소유를,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정원에 있는 나무는 일단 그 쉽게 말해서 공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104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자두 20개는 104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공유하고 있으면 나도 한 발을 거기에 넣어놓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나도 소유권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 상태일 때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유일 때는 분할을 해서 지분권을 나눠주기 전에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서두에 소개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장래에 지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두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은 지분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의 마당에 있는 나무에 열린 과실이라도 그것을 따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설마 그렇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따는 순간에 그 사법경찰관리가 그것을 보고 단속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변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자두를 따기 위해서 들어온 경우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남의 아파트 그 담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금지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례상 아파트의 앞문과 뒷문이 있고 그곳을 통과해서 가는 그 도로로 그 관습적으로 사용을 해왔을 경우에는 그곳이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통과는 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통과라는 의미는 그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간다든지,
아파트에 있는 어떤 물건을 들고 간다든지 손괴하고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이죠. 어차피 그것은 금지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다른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아닌 사람이 남의 아파트에 와서 자두를 따는 것은, 이것은 그 변명의 여지 없는 절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를 들고 온다든지 하게 되면 좀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절도 이상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지금 나무를 이야기했으니까 나무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나무가 서 있는 토지, 지금 행위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인가, 이것을 살피게 되죠. 그 다음으로 설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서 그 나무의 소유자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직접 심고 기르고 나무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이 쉽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작은 자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온갖 물건, 온갖 재화, 그런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닐 때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생활 습관, 그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어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위법 행위를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범죄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싶어서 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사례의 경우는 저 자두를 따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범죄 행위인데 뭐뭐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손대고 싶다고 해서 손대지 말라.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다시 다르게 바꿔놓게 되면,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미쳐서 폭언을 한다든지 폭행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법 안에서 처벌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그러한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대고 싶다고 해서 손을 대지 말라. 그거보다 한 단계 앞으로 나가봅시다. 나의 것이 아니면 손대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것이 사람이 출생해서 의무교육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계속 수련을 하면서 생활화하는, 그러한 남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법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한 그러한 자기 수련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두나무의 예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나의 것이 아니어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얻으려고 합니다. 자두는 20개밖에 없고 사람들은 104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그 이유, 혹은 경제학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꿔봅시다.
자두는 20개밖에 없고 사람은 104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 가지려고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자두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두를 먼저 따는 것입니다. 남보다 먼저. 이것은 경쟁의 의미도 아니죠. 그래서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따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자두를 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남보다 먼저 따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목표가 변경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겨우 변하려고 하는 자두를 따버립니다. 그 자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버리게 되면 자두나무에는 자두가 남아있지 않게 되죠. 104명이 서로 자기가 먼저 따겠다는 그것을 목적으로 따고 그렇게 딴 자두는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104명이 살고 자두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빨갛게 익은 자두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유제를 두게 되면 이러한 사람의 속성 때문에 공유제는 항상 낭비되고 그리고 공유제의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인간들은 지성인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거나 다른 사람과의 공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옆도 안 보고 푸른 자두를 향해서 달려가고 옆에 다른 사람이 오면 슬쩍 밀어버리고 그 자두나무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볼 때 결코 아름답지 않은 그 다음날 다시 햇볕 아래서 얼굴을 마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러한 사람을 이 경제학에서는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